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제가 이미 소개시켜 드렸던 구역들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태평동 5구역, 대전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 태평동 5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변경이 마침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조건들을 해결하고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면 건축심이라든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들을 받으면서 사업 시행 인가 준비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동 5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5구역의 기본계획 수립은 대전의 많은 구역들이 그렇듯이 2006년 6월에 됐고요. 추진위원회는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2006년 12월에 됐고, 구역 지정은 3년 후인 2009년 3월에. 하지만 이제 조합 설립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19년 9월에야 조합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건설, 대우건설, 금성대조 3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조합에서 예측하고 있는 추후 사업 일정 말씀드리면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요번 달 2022년 3월 달까지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는 내년 3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내년 3월에 된다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2022년 올해 12월 정도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합원 감정평가 2023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2024년 3월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그리고 2025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2028년 정도에 완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구역입니다. 현재 대전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현재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 이후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 가지, 한 12가지 예외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6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갖고 있는 분만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사업 시행 계획 신청을 2022년 12월에 한다면 잠깐 동안 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 인가, 태평동 5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 등기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구역이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서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 시행 계획 신청까지는 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이 2019년 9월 11일이다 보니까 2022년 올해 9월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한 12월까지 한 넉 달 동안은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 태평동 5구역에 계신 분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매매에 대한 문의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태평동 5구역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동 5구역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에서 이제 조건부 수용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금 면적은 16만 제곱미터 똑같습니다. 예상 세대수는 2361세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약 670명, 토지 등 소유자는 800명이 좀 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조합원, 재건축은 임의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셔야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 안 한 분들이 한 150분 정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 규모는 최고 35층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최고 작은 평수가 5제곱미터, 가장 많이 지어지는 게 84제곱미터, 그리고 8호 초과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39평형 101제곱미터가 174세대, 40평형 114제곱미터가 176세대, 그리고 50평형, 60평형 펜트하우스 6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게 2021년 11월 달에 심의 상정했던 안인데요. 당시에는 이쪽 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2개 단지로 1단지, 2단지로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심의안이 재심의가 결정이 됐죠. 그래갖고 바꿨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공청사를 한쪽으로 몰아갖고 이제 마무리를 됐고요. 이쪽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은 지어지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원과 공공청사 종교 부지가 이제 한쪽으로 몰려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예전에 예정됐던 29.41%에서 23.52%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동간거리가 좀 넓어져서 좀 쾌적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용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층 수는 20층에서 22층으로 좀 늘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이제 변경됐는데요. 아까 뭐 보여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없어지고 공공청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원과 종교 용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정비계획 변경안 상정할 때는요, 하천면에 좀 높은 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천면에 35층, 34층, 35층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하천면에 좀 낮은 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30층, 뭐 29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낮아졌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하천면에 하천뷰가 나오는 세대가 좀 많기를 바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현재는 조금 층수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2009년 정비계획 당시에는 1920세대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것이 2021년 작년 11월 심의할 때는 2254세대 1단지와 2단지가 구분돼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현재는 요번에 변경안에는 이제 2361세대 요거보다 세대수는 많이 늘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04, 114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84하고 74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대형 평수는 줄이고 중소형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정비계획안에는요, 당시에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신설이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신설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요렇게 금액 변경안으로 요 모양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조건으로 정비 계획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치도 보시면요,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이다 보니까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주거단지가, 오른쪽으로는 공원과 종교부지, 공공청사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유동천로도 많이 넓어지죠. 이건 이제 대전시 계획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오정동까지 굉장히 넓은 하천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요거는 야간 경관인데요. 이렇게 브릿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멋진 단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태평동 5구역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괜찮고요. 유등천 건너서 있는 용문 1, 2, 3 구역이 워낙에 대전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단지죠. 서부에 위치하고 학교군, 중학교 학교군 같은 경우도 둔산권하고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용문 1, 2, 3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호도가 큰데, 용문 1, 2, 3보다는 못하긴 하지만은 태평동 5구역도 굉장히 많은 세대수, 단일 단지로는 용문 1, 2, 3보다는 오히려 더 크죠. 많은 세대수가 예정되어 있고, 또 하나 태평동 5구역의 좋은 점은요, 용두역의 신설이죠. 이전까지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멀었던 5, 6년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환승역, 용두역이 신설이 되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보로 6분 정도면 이제 도착할 예정이고요. 135선 환승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135선 환승역은 대전에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승역의 영향으로 태평동 5구역도 교통 입지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유등천을 건너서 도마변동 1구역부터 뭐 17구역까지 있는데요. 이쪽과도 이제 동서대로로 연접하고 있고요. 인근의 태평동 2구역, 3구역, 4구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굉장히 가깝게 그 길 건너에 태평중이 있고요. 초등학교는 유평초, 신평초, 현재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눠갖고 배정받습니다. 태평동 5구역의 입지는 환승역, 135선 환승역과 더불어서 또 둔산권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보이고요. 또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는 천변뷰도 가능하다 보니까 교통입지, 환승역으로 인한 교통입지뿐만 아니라 천변뷰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나눠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동 5구역의 남쪽 방향은 신평초로 배정되고요. 그리고 북쪽 방향은 유평초로 배정됩니다. 유평초가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나중에 한 단지로 건설이 되면 초등학교가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될지는 감은 못 잡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마도 한 단지다 보니까 같은 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요.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보시면요. 제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은행 1구역과 똑같은 중학교 학교군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가 외고국제고를 2명 보냈고요. 자사고를 37명 보냈습니다. 근데 중앙중, 보문중, 한밭중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고요.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충남 여중이 굉장히 높죠. 대전에서 탑클래스인데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15명이나 보낼 정도로 여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보여줬고요. 호스톤 여중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5구역과 연접하고 있는 태평중학교 대부분 중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진학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는 특별하게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둘 다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 보시면 태평동 유등마을이 22년, 그리고 태평동 쌍용예가가 14년 삽니다. 14년이 됐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냥 84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등마을 같은 경우 4억 중반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평동 쌍용예가가 5억 초중후반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평동 5구역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비교 대상은 이쪽보다 용문 1, 2, 3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문 1, 2, 3 가격보다는 낮은 뭐 한 80에서 90% 사이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태평동 5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태평동 5구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